100만원 초반대에 풀셋이 가능하다 보니 다시 보면 가성비는 그래도 좀 좋지 않나 싶어요. 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티노입니다. 오늘은 다시 보니 선녀 혹은 생각보다 괜찮다는 평이 많은 갤럭시 탭 S10 플러스 롱텀 실사용 리뷰 후기를 한번 남겨볼까 합니다. 제가 탭 S10 플러스를 사전 예약으로 구매해서 지금까지 대략 2개월 조금 넘게 쓰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팔린다고 하는데 빠르게 살펴볼게요. 먼저 외관은 전작과 똑같습니다. 다만 색상이 조금 다른데 제가 쓰고 있는 건 플래티넘 실버이고 몬스톤 그레이는 진한 남색에 가까운 색상이긴 한데 크게 호불호 없는 색상인 것 같습니다. 실버는 우리가 늘 보는 실버 느낌이고 펜 부착 부분과 카메라 링 주변은 화이트로 마감을 했어요. 두께는 5.6mm라고 하는데 요즘 아이패드 프로가 5mm 초반대라 굉장히 얇게 보여주는 거에 비해서는 약간은 뭐 있긴 하나 이 정도만 해도 두꺼워서 별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무게는 참고로 와이파이 버전 기준 571g 정도 하는데 M2 에어 13인치가 참고로 618g이고 M4 아이패드 프로가 579g 정도, 샤오신 패드 25년식이 615g 정도인 걸 생각하면 당연히 12.4인치라 제일 가벼워야 정상이긴 한데 그냥 적당한 무게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크기가 있다 보니 누워서 손으로 들고 보는 데에는 다소 무게감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품 키보드 케이스도 주문해서 쓰고 있는데 이거 키보드 케이스를 생각보다 잘 만들었습니다. 키보드도 되고 뭐 필요 없으면 이렇게 떼서 거치대 기능으로만 써도 되는데 참고로 가로 거치가 가능해서 저는 보통 유튜브 볼 때 거치대 용도로 쓰게 되더라고요. 키보드도 보면 AI 키가 있는데 이게 빅스비뿐만 아니라 제미나이도 불러올 수 있더라고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외관은 전작과 거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디스플레이도 보면 이것도 전작과 똑같이 12.4인치 디스플레이에 다이나믹 아몰레드 패널이 들어가 있고 16대 10 비율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화면 밝기는 최대 650니트를 지원하고 스마트폰과 달리 LTPO 패널이 아니기 때문에 뭐 AOD라든지 최저 1Hz까지 떨어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유리 강도 또한 그렇게 최신 버전 아니고 코닝의 고릴라 글라스 5가 들어갔거든요. 이게 2016년에 노트7에 들어간 유리 강도인데 물론 태블릿은 케이스와 같이 쓰는 게 대부분이긴 하나 상당히 좀 구형 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갤럭시 탭 최초로 드디어 반사 방지 코팅이 들어갔죠. 야, 이게 이제야 들어가다니 솔직히 여러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저는 반사 방지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좋아졌다 보는 게 전작과 비교해봐도 확연한 차이가 있죠. M4 아이패드 프로와 비교해봐도 서로 비슷한 느낌이 들고 실내에서 디스플레이를 볼 때 전혀 크게 뭐 빛 반사 같은 건 없고 야외에서도 거진 또렷한 화면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화면 밝기는 전작과 동일하지만 오히려 반사 방지로 인해서 시인성이 개선이 됐고 야외에서 뭐 카페 같은 곳에서 자주 쓰신다면 메리트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베젤도 서로 비교를 해보자면 M4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긴 한데 M4가 아주 살짝 더 얇은 근데 비슷한 두께이긴 해요. 그리고 저는 미디어나 영상 보는 데 있어서는 아이패드보다 더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보급형이 앞만 잘 나와도 HDR10 플러스가 빠져있는데 이건 HDR10 플러스를 지원하기에 넷플릭스를 볼 때 HDR 컨텐츠 볼 수 있고 화면 비율도 16대 10 비율인데 보통 영상 컨텐츠가 16대 9 비율이고 넷플릭스만 봐도 랩톱 박스 비중이 갤탭이 좀 더 적죠. 그래서 영상 시청 위주로 하신다 하면 갤럭시 탭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영상을 자주 보기 때문에 갤탭을 사기 전에는 아이패드로 주로 썼는데 요즘은 갤탭을 더 자주 썼던 것 같네요. 대망의 성능도 보면 이게 초반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원래라면 스냅드래곤 8젠3라든지 아니면 추후에 8 엘리트가 들어가야 가장 베스트 모델인 것 같은데 갑자기 안 쓰던 디멘시티 9300 플러스 칩셋이 들어갔죠. 칩셋 자체는 굉장히 좋은 칩셋이긴 하나 출시하고 얼마 안 돼 8 엘리트라든지 9400이라는 괴물 칩셋들이 등장해서 뭐 흡사 설거지용 칩셋이다 원가 절감이 너무 노골적이라는 호평이 많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만약 8 엘리트를 탑재했더라면 물론 성능은 엄청난 큰 폭의 상승이 있긴 하지만 문제는 단가가 $200가 넘기 때문에 가성비의 중국제들도 속속 출고가를 올리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탭 S10도 출고가가 못해도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상승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차라리 탭 S10에 D맨을 넣는다 해도 폴드 플립 6와 같이 여름에 출시했더라면 혹은 S25가 나왔을 때 출고가를 조금 올리고 8 엘리트를 넣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그나마 다행인 건 가격이
가격이 동결이라는 점, 그리고 램 또한 기본 용량이 8기가에서 12기가로 늘은 건 상당히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긱벤치 6 빠르게 돌려보면 싱글은 2100점대, 멀티코어는 7200점대로 경쟁사와 비교해보면 조금 아쉬운 퍼포먼스이긴 합니다. 그래도 전작이랑 비교해보면 싱글은 10% 정도 올랐고 멀티코어는 30% 정도 오른 전작과 비교해보면 유의미한 성능 향상을 보여줍니다. GPU도 보면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데 3D마크 기준으로 최고점이 무려 5200점대, 최저는 3500점으로 안정성이 60%대를 보여주죠. 태블릿 치고는 안정성이 좀 낮긴 하나 그래도 최저점이 S9 최고점이랑 거진 비등비등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원신도 30분 플레이 후 체킹을 해보면 풀옵션 기준으로 60프레임 방어는 꾸준하게는 못해도 최저 50프레임 이상 계속 보여줬고 발열도 보면 1분 경과 시에 35도를 찍었고 5분 차에서 계속 39도였고 그 뒤로 꾸준하게 40도 내외를 유지해줬습니다. 우선 최고 온도는 41도를 찍었는데 아무래도 면적이 좀 크다 보니 발열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카메라 밑에 발열이 있는데 이렇게 세로로 잡을 때는 발열 면적과 상당히 떨어져 있고 가로로 잡는다 해도 칩셋이 손에 닿는 면적이 아니다 보니까 체감상 좀 더 미지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신 30분 플레이 후 체킹도 해보면 35도 수준인데 게임할 땐 오히려 발열이 더 낮은 모습도 보여줬어요. 그 외에도 갤럭시 AI를 지원하는 기종이긴 한데 사실 이게 갤럭시 탭 S10 플러스의 킬러 기능일까 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탭 S10 플러스 뿐만 아니라 갤럭시 탭 S9도 원 UI 6.1로 올라오면서 갤럭시 AI를 같이 쓸 수 있게 되었거든요. 다만 100% 동일하게 지원하진 않긴 하나 탭 S9도 서클 투 서치라든지 포토 어시스트, 그리기 어시스트 등등 거의 웬만한 건 다 지원하긴 합니다. 그러나 탭 S10에서만 지원하는 건 날씨 및 시간 배경화면 AI는 단독으로 지원하는데 이게 뭐냐, 내가 저장한 배경화면 있죠. 이거를 적용시키면 내가 현재 있는 날씨에 따라서 밤이면 어둡게 보여주고 낮이면 밝게 보여주거나 눈이 오면 이렇게 눈이 오고 비가 오거나 날씨를 연동해서 배경화면과 같이 합성해서 보여줍니다. 이거는 꽤 감성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포토 AI도 나름 쓸만하죠. 아무래도 펜이 있으니까 스마트폰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조정이 가능한데 그림에 간단하게 낙서를 하면 좀 더 그럴듯하게 바꿔주죠. 아니면 원하는 물체 클릭해서 삭제를 한다거나 크기를 조절하거나 하는 그럴싸하게 바꿔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두 개가 제일 괜찮은 것 같고 통역이라든지 번역 이런 건 다른 서드파티 앱도 워낙에 잘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유용한 게 많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도 보면 충전은 45W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데 이건 뭐 전작이랑 똑같은 용량이기 때문에 배터리 걱정은 없긴 하나 다만 충전 속도가 약간은 아쉽긴 하죠. 참고로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지만 이게 삼성 정품 45W 어댑터로 충전해야 가장 빠르고 케이블도 5A를 지원하는 케이블로 해야 45W 초고속 충전이 나옵니다. 아무튼 30분 충전에 27% 정도가 차고 1시간 충전에 58%, 90분 충전하면 89% 정도가 차면서 2시간 정도 지나니까 100% 완충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3D마크 배터리 소모를 보면 10% 정도 소모가 된 것을 볼 때 배터리 충전 속도는 약간 아쉽지만 소모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저는 스피커도 의외로 좀 쓸만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참고로 S10 울트라는 얇고 커서 그런지 스피커 기본 튜닝이 뭐랄까 날카롭고 크게 볼륨을 올리면 약간 찢어지는 느낌이 살짝 있어서 웨이브의 튜닝이 필요해 보였었는데 탭 S10 플러스는 딱히 튜닝할 필요도 없고 기본 스피커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가정용으로 쓰기에 충분한 출력에 베이스도 단단하게 어느 정도 있고 음질도 적당해서 울트라보단 플러스가 음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갤럭시 탭 S10 플러스 한번 살펴봤는데 우선 전반적인 제품은 나쁘진 않지만 가장 이슈였던 게 구형이 임박한 칩셋을 넣었다는 점. 그것도 원래라면 스냅드래곤 8gen3였으면 좋았겠지만 디멘시티를 넣어서 일반인들이 볼 때 이게 뭐지? 하는 칩셋 느낌이긴 하거든요. 실제로 삼성도 이게 우려가 있었는지 이번 홍보 이미지에 디멘시티라는 로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성능이 향상됐다는 홍보만 있는 만큼 삼성 내부에서도 약간의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결론은 최신 칩셋이 아니긴 하지만 이게 전혀 팩급 칩셋도 아니고 오히려 엑시노스보다 좀 더 좋기 때문에 칩셋 자체만 보면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였습니다. 사실 칩셋을 제외하면 뭐 크게 단점도 없었고 오히려 타사 아이패드가 요즘 워낙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환율도 최근에 많이 올라서 할인율이 많이 빠졌던데 반대로 플러스는 수시로 할인을 하고 있기도 하고 100만원 정도면 살 수 있던데 S펜도 주면서 키보드 케이스도 매직 키보드의 반값 이하 수준이다 보니까 100만원 초반대에 풀셋이
가능하다 보니 다시 보면 가성비는 그래도 좀 좋지 않나 싶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마구마구 달아주세요. 끝!